농사 전문가와는 다른 도시농부들만의 텃밭 농사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텃밭 농사 정보를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아마도 유튜브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왕초보 때는 텃밭 이웃들에게 도움도 받고 농사를 잘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또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았어요. 하지만 농사의 니은자도 모를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준 것은 역시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매우 유익했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사 전문가 조언을 함부로 따라했다가 실망하거나 실패했던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농사 전문가와는 다른 도시농부들만의 특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3가지 면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농사 전문가들의 목표는 많이 수확하는 것입니다. 출하 시기에 맞추어 많은 생산량을 얻는 것은 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전략을 쓰는데 그중 하나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고추나 가지의 첫 번째 꽃을 따주는 것입니다. 초기에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서 수확량을 더 늘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초보분들은 많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꽃이나 열매를 따버리는 것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꽃은 너무 반갑고 신기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성장하는 모습이 텃밭 생활을 더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꼭 따주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꽃을 키우면 처음에는 성장이 더딜지는 몰라도 어차피 꾸준히 수확할 수 있고 결국 잘 크게 됩니다. 급박하게 초기 성장세를 가져가 수확량을 높이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또 오이 키우는 법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오이 키우기 검색을 해보면 몇 번째 마디 이하 꽃과 열매는 무조건 제거해준다. 이런 식의 설명이 많아요. 하지만 도시농부에게는 처음 열린 오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키웁니다. 처음 열린 열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물론 열매가 땅에 붙어서 자라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제거해주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디오이보다는 청오이나 노각오이를 추천합니다. 오이도 훨씬 맛있지만 그냥 되는 대로 자유방임으로 키워도 오랫동안 꾸준히 따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이나 호박은 대충 키운다고 해도 수박이나 참외는 정확하게 순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수박이나 참외 키우기를 검색하다 보면 거의 수능 수학 문제급으로 복잡한 순치기 공식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주말 농장을 방문하는 텃밭 농부들은 일주일 후 쑥 자라버린 참외나 수박의 무성한 이파리 속에서 어미순, 아들순을 찾아내서 정확한 지점에서 잘라주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다고 해서 순치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은 수학 공식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순치기를 해주지 않아도 조금 늦을 뿐 결국 열매는 열리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수박이나 참외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원래 줄기만 잘라주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대신 가끔 봐가면서 수박 같은 경우는 너무 붙어서 자라는 열매가 있으면 그중 하나는 제거해주고 참외 같은 경우는 곁순이 더 풍성하게 자라라고 가끔 끝에 순을 따주는 것으로 복잡한 순치기를 대신합니다. 근데 주말 농장 갈 때마다 열심히 곁순을 따주는 작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토마토입니다. 한두 주만 곁순 제거를 소홀히 해도 텃밭이 귀신의 집처럼 되거든요. 두 번째, 도시농부와 달리 농사 전문가들은 남들보다 빨리 심어서 빨리 수확하는 작전을 쓰곤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심어서 출하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농사 전문가들은 봄에 남들보다 작물을 먼저 심고 비닐을 덮어주거나 보온 조치를 해줍니다. 저도 이런 전략을 따라해 보았는데 성공한 경우보다 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조금 일찍 심고 보온 덮개를 씌워주고 하는 등 보살핌을 주어도 나중에 심은 것이랑 수확식이나 수확량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더 약하게 자라게 되더라고요. 초봄에 텃밭을 시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종시장에 가보면 4월 초순부터 고추나 토마토 같은 작물들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주말 농장 주변의 농사 전문가들의 밭을 보면 벌써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에서는 작물 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보들의 마음은 급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토마토, 오이, 고추 같은 열매 채소의 경우 저는 항상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심는답니다. 작물 심는 적기라고 알려진 시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이나 고추 같은 경우 6월에 파종해도 좋습니다. 저는 땅이 모자란 경우에는 수세미나 옥수수는 7월에 파종하기도 하는데요. 가을에 꽤 수확할 수 있어요.
6월에 토마토 모종을 심어도 좋은데 모종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면 따낸 겨순을 심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시농부와 달리 농사 전문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잘 계산해서 줍니다. 농사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있자면 정말 많은 영양분을 챙겨줘야 하고 약도 시기별로 적절하게 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농사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이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에잇 모르겠다 난 안 할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엔 복합비료 한 봉지를 사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물에 딱 맞는 영양을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복합비료 하나로 두루두루 씁니다. 텃밭 작물 중에서 고추, 가지, 배추, 옥수수, 양배추 이렇게 5가지 작물에 사용해요. 고추와 가지는 생육기간이 길고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고 배추나 양배추는 품종 개량을 거듭해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가 영양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이나 비료를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물 선택의 기준인 것 같아요. 농약을 찌지 않고 화학비료 없이도 잘 자라는 작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작물들은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상추나 치커리, 당근이나 완두콩, 감자나 토랑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허브 종류도 물론 그렇고요. 주말 농장에서는 봄에 일정량의 퇴비를 넣고 땅을 갈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물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합니다. 대신 병충해가 너무 심해서 농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작물은 안 키우면 돼요. 올해 저는 흰콩을 처음 키워보았는데 병충해가 정말 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안 키우는 작물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병충해가 심한 편인데도 그럭저럭 잘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도 있어요. 겉잎은 망사처럼 병충해에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속부분을 먹으면 되는 배추나 양배추가 있죠. 또 뿌리 부분을 주로 먹는 무가 있고요. 겉잎을 벌레가 먹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어요. 일종의 벌레와 나눠 먹는 전략이죠. 어떤 작물을 언제 심을지, 어떻게 키울지, 또 얼마만큼의 양분을 챙겨줄지 같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텃밭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농장마다 지켜야 하는 규정도 서로 다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텃밭을 왜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도 있겠네요.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싶은 목표도 있고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힐링이나 휴식의 의미 또는 건강 때문에 텃밭을 하게 되죠. 근데 너무 많은 규칙이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닐까요? 정해진 틀에서 농사를 너무 잘 지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지치고 주말 농장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느긋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사 전문가 조언을 함부로 따라했다가 실망하고 실패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농부에게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키워서 순차적으로 수확하고 심는 시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각자 밭의 형편에 맞게 작물들을 돌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텃밭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